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예전엔 약국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제품들이 많았는데요. 최근 들어서는 미백, 피부결 개선, 여드름 관리 등 이런 미용을 위한 제품들과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요,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기미주근깨와 같은 이 색소 침착에 쓰이는 일반 의약품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. 오늘은 옛날부터 미백하면 대표적인 성분인 비타민C의 미백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미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멜라닌 색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멜라닌은요, 피부 속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색소로 우리 피부의 색을 결정하게 되죠.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더 희고 밝은 색을, 또 많을수록 검고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. 사실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 멜라닌 색소는요,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 유멜라닌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는 멜라닌이에요. 그래서 이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고 또 항산화 기능도 있어서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우리 피부가 타서 갈색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유멜라닌 때문이죠. 반면에 페오멜라닌은 붉은색이나 좀 노란빛을 띠는 멜라닌인데요. 이 특이한 점은 페오멜라닌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페오멜라닌이 많은 사람들, 예를 들어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 광노화나 피부암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요, 이 두 가지 멜라닌이 모두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개인의 피부색이 결정되는 거죠. 보통 유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가 어두워지고 페오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가 밝고 좀 붉은기가 돌게 되겠죠. 따라서 이 미백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멜라닌 색소 자체가 적게 만들어지거나 멜라닌 색소 중에서도 유멜라닌이 많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 멜라닌이 생기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도파라는 중간 물질을 거쳐서 도파퀴논으로 바뀌게 되고요. 이후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멜라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. 이때 이 자외선이나 염증 등의 자극이 있으면 멜라닌 생성이 더욱더 촉진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검게 타는 것 외에도요, 여드름을 짜거나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긴 이후에 이 아무는 과정 중에 염증 반응이 길게 지속되면 검게 착색된 흉터로 진행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.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비타민C는 이 멜라닌 색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이 비타민C는 좀 더 정확히는 L-아스코르브산은요, 이 미백과 관련해서 나타내는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타이로시네이즈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. 앞서서 이 멜라닌 색소의 합성 과정에서 이 타이로시네이즈 효소에 대해서 언급했었죠. 이 멜라닌 합성의 핵심 단계를 촉진하는 이 효소의 작용을 비타민C가 방해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이 멜라닌 생성 과정 중에 중간 상물로 생기는 도파퀴논이라는 물질을요, 비타민C가 환원시켜버리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멜라닌까지 가기 전에 생성된 중간 물질을 가로채서 없애버리는 거죠. 그럼 역시 동일하게 이 멜라닌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겠죠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만큼 우리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활성산소들은요, 반응성이 좋아서 우리 체내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반응을 促진하고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런 작용들을 바탕으로 비타민C는요, 여러 화장품의 원료나 L시스테인이라는 성분들과 조합해서 이 기미주근깨 잡티 등을 위한 먹는 영양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 할지도 많이 고민되시죠? 간단한 팁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. 일단 화장품류의 경우는요, 주 성분으로 L-아스코르빅 애시드 혹은 이 아스코르빈산 등의 순수 비타민C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.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,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등과 같이 땡땡 아스코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화되기 쉬운 비타민C를 좀 안정화시켜둔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.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순수 비타민C가 효과가 좀 더 빠르고 강하지만 좀 쉽게 산화될 수 있고요. 따끔거리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반면에 비타민C 유도체들은 자극이 적고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가 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순수 비타민C
시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자극에 민감한 편인지 아니면 뭐 내가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등을 고려해서 원료를 선택하면 되시겠고요. 또 뭐 어떤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든 간에 비타민C의 산화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이 용기 중에서 갈색병이나 혹은 뭐 진공, 에어리스 펌프를 이용해서 빛과 공기의 노출을 최소화시킨 제품, 그리고 비타민 E 등의 이 비타민C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나 한번 개봉했을 때 오래 두고 쓰지 않아도 될 소분 용량 제품으로 고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? 자, 오늘 우리 비타민C의 미백, 기미 개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도 태생이 까무잡잡 피부여서 항상 미백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. 또 이런 화장품과 영양제 관리 이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와 또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도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